토요일이고 주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쁜 일에서 우선순위를 옮기셔서 이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부천 1일차 세미나고요. 2019년의 첫 세미나에 문을 열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게다가 또 이병진 사장님과 함께 서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아마 앞에서 사회자분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 뜨거운 뉴스킨의 열기를 느끼려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마지막에서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리려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6년 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저희 남편 말리려고 100일 된 아기를 아기띠를 메고서 저쪽 구석에 앉아서 눈을 여기까지 찍고서 그래 그 다단계 아줌마 얘기 좀 해봐. 우리 남편 어디다가 꼬드겨가지고 또 돈 쓰게 만들려고 했던 아줌마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전국으로 마치 전도하듯이 뉴스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빨리 만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울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 어떻게 이런 도구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성공전 사장님께서 비전 제시 많이 해주실 거니까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라는 게 뭔지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이해한 만큼 보이는 거? 여러분이 여행을 가실 때 하다못해 경주를 가더라도 무영탑이 왜 무영탑인지 알고 가시면 재밌죠? 그런데 모르고 가면 그냥 모래벌판에 돌덩이 쌓는 거예요. 그 이해되세요? 네, 누구나 인식의 차이만큼 보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이미 오래된 회사고 검증된 회사고 수많은 성공자들이 이 자리에도 백만장자 사장님이 지금 10분이 넘게 앉아 계세요. 잘 찾아보세요. 겉으로 보시면 많이 티는 안 나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옆집에 살 것 같은 평범한 분들이 그렇게 성공을 해내는 어떤 석세스 포뮬러, 성공 공식이 있는 곳이 뉴스킨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만 가면 해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트기를 갖다 준다 한들 내가 그걸 운전하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고 매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깔려 죽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도구는 없는 이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쪽에서 이 도구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이것을 이해하셔서 그럼 이해한 저는 그냥 조금 먼저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설계해 나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좀 너무 대범해진 것 같아요. 혹시 해시태그라는 거 아세요? 제가 보니까 오늘 나이대들이 적절하게 섞여 계신 것 같아요. 해시태그라는 용어를 아신다면 50대인데 아신다면 좀 세련되신 분이십니다. 네, 해시태그 뉴스킨 하세요 라는 말을 검색해서 글씨를 누르시면요 비슷한 컨텐츠들이 계속 떠요. 수십만 K의 이런 게시물들이 뜨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뭐냐면요 이제는 당당하게 뉴스킨 하세요 라고 자신있게 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거 뭐 같은 거 뭐 같은 거 뭐 같은 거 이런 회사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 많은 회사들 중에 혹시 다단계 하세요 라고 대놓고 들이미는 회사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저는 어떤 경우를 많이 겪냐면요 바디바 한 장이 쓰고 싶대요. 연락받아서 갔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다른 뭐 회사 사람인 거예요. 저를 리크루팅 하려고 막 불러요. 인천에서 바디바 하나 갖다 주러 분당까지 간 제가 얼마나 한심스러워질까요? 알고 봤더니 무슨 이상한 회사예요.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오늘 여기에 뉴스킨인지 모르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뉴스킨이 궁금해서 오신 분 없으세요? 네, 저는 궁금해서 오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어요. 이제 특히나 전혀 몰랐던 SNS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뉴스킨의 급물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은 아는 만큼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왔든 팔짱 끼고 들으실 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상 시간은 갈 거고요. 저는 그냥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또 알아요? 내가 진짜로 이게 기회면 어떡해요? 그쵸? 그래서 왜 뉴스킨이어야만 할까요? 라는 데 대한 좀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뉴스킨 시작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저 역시 처음에 돈 때문에 시작한 게 맞고요. 그런데 돈 벌어주는 일이 뉴스킨만 있을까요? 돈 벌어주는 일 바깥에는 없나요? 있어요. 네, 뉴스킨에서 백만장자를 누적으로 커미션 12억을 버는 시점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요, 1년 만에 10억 버신 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인생의 가치가 돈뿐이라면 과연 꼭 누스킨이어야만 하냐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누스킨이 왜 저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요.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구인데요. 여기 그림 하나가 있어요. 호두를 여러분이 까시려면요, 젓가락으로 까시면 안 되겠죠. 뭘로 까야 좀 편하겠어요? 호두 깜이라는 기계로 까셔야 편하실 거예요. 그래야 알맹이만 다치지 않고 쏙 빼서 드실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도구는 호두 까기입니다. 인생에도 도구라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을 조금 더 쉽게 살아가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이라는 걸 갖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여러 가지 전직들도 있고 또 현직으로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구가 참 무섭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호두를 까는데요, 젓가락이라는 도구를 선택했다고 해보실게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젓가락을 호두를 막 깨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무 힘들죠? 손이 막 빨개질 거예요. 그 젓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요, 호두는 호두대로 먹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모양새 너무 빠지고 머리카락이 막 부스러기 다 붙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도구를 선택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한 가지 도구로 계속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람에게 길이 나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길이 나고요, 말하는 언어 습관의 길이 나고요, 또 내가 행동하는 습관 패턴의 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론 돈 버는 일은 많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장례사세요. 아침 미팅에 나가시면 거기는 아침부터 아이고 더 예의 있게 아이고 하는 법을 배우세요. 물론 돈을 벌죠. 그런데 매일 죽는 사람을 봐야 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생각이 다치는 거, 아프는 거, 죽는 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돈을 버는데 시장통에서 맨날 10원, 20원, 100원, 200원 깎는 거 흥정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삶이. 맨날 안 돼요, 안 돼요.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도구라는 것이 나의 생활 습관, 언어 습관, 행동 습관을 결정하는데 더 무서운 건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그게 아이한테도 세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구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고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상당히 아이들한테 중요하다는 걸 11년 동안 학교에서 보면서 나이를 먹어왔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누스킨을 봤을 때, 이 도구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이 나의 가정을 바꿀 수 있고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선의힘이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했습니다. 저는 누스킨을 보여주는 그림 중에 가장 좋은 그림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도구가 선택이 돼요. 근데 대부분 그거 내가 만나서 이렇게 정하진 않죠, 요즘에. 그냥 성적 맞춰서. 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들 다 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도구를 찾아요. 그리고 그걸 운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각바퀴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 막 굴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어떻죠? 바빠요. We are too busy. No thank you래요.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 이 도구가 있는데 이거 바꿔 끼면 정말 너 그렇게 매번 제자리 걸음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너무 바빠요. 근데 왜 바쁜지도 모르고 바빠요, 그냥. 남들 다 나가니까 나도 너무 바쁘게 맨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포기하지 않고 두드려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에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 삶이 만족스럽다면 그냥 사시면 돼요. 나는 그냥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거, 막 이렇게 지금처럼 사는 거에 사명감이 있어. 너무 만족스러워. 네, 그렇게 사신다면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지? 나 이렇게 살다 죽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내 이름 찾고 싶은데? 나 이렇게 살다 갈 사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거예요. 도구를 갈아 끼는 법도 알려드리고요. 그 도구에 대해서도 이해시켜 드리는 곳이, 그 노하우를 모두 알려주시는 곳이 여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생각도 일하는 방식도 아마 누스킨으로 바꿔서 하신다는 게 처음부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 자체가 달라지실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많이 보여드린 영상인데요. 드라마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혹시 요즘에 스카이캐슬 보세요? 많이 보시네요. 그걸 보면서 참 씁쓸하지만 저런 게 진짜일까 싶죠. 근데 진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라고 나면 아마 이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아이처럼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 아버지가 고민을 해요. 너는 네가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아빠도 옛날 꿈이 있지 않았어요? 아빠는 뭐였어요? 물어봤더니 젊었을 때 아빠는 빨간 마우라를 보고 빨간 마우라에 찬 파일럿이 되고 싶었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그때 마침 너네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공장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딱 이 한마디를 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빠는 원래부터 그냥 아빠인 줄 알았대요. 이게 되게 슬픈 말이죠. 여기 계신 남자 사장님들 저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누스킨의 남자 사장님들 참 존경해요. 왜냐하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또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용기 내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뭔가 대안을 찾고 계신 거고 삶의 판도를 바꾸려는 그 프레임을 바꾸려는데 과감하게 용기 내신 거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원래 꿈이 있으셨죠, 우리 아빠들. 네, 우리 허병천 사장님 원래 꿈이 뭐셨어요? 파일럿이셨어요? 아, 네. 또 혹시 화가가 꿈이셨던 분 안 계세요? 또 축구 선수. 축구 선수 있으시잖아요? 네, 운동 선수 있죠. 저는 원래 그냥 뮤지컬을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자들도 꿈 있었죠. 네, 엄마가 꿈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네, 원래 어렸을 때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던 분 안 계세요? 있으실걸요?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고민이 어느 순간에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 고민을 내 아이에게도 세습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엄마 집도 바꿔주고 싶고 아빠 똥차도 바꿔주고 싶은데 그거 다 내 마음인데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죠 또. 우리 마음은 항상 많지만 또 막상 주머니 사정 때문에 내가 20만 원 드릴 거 10만 원, 50만 원 드릴 거 30만 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생계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뭔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돈이라는 걸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인정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 난 돈은 필요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맨날 싸우는 걸 70%는 돈 때문이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내가 씨앗인데 정말 건강하고 잘 파릇파릇 솟아날 수 있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왕이면 옥토밭에 떨어지는 게 새싹이 날 확률이 더 높지 않아요? 굳이 찾아서 모래밭에 나는 여기에 사명이 있사오니 여기서 내가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내 아이는 또 무슨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은 약간 옥토박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악착같이 않아도 되고요. 조금 더 여유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많이 도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에서 자유로우면 시간이 사지는 거 아세요? 시간은 돈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돈에서 자유로워지시면 시간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도권이 남의 손에 있는 것에서 내 손으로 가져오시는 게 저는 누스킨이라고 생각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돈으로 내 아이의 시간을 맞바꾸기를 결정한 이상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돈에서 먼저 자유를 주기를 결심했어요. 5년 안에. 그래서 이 일을 처음 만났을 때 기한을 정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직 교사, 저 경인교대 국악번이고요. 11년 정도 근무하고 마지막 여기 작전동에 있는 화전초등학교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어요. 누스킨을 처음 만난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연대 성악과를 졸업했고 찬양 인도를 되게 길게 했던 사람이고 인도자가 꿈이었고 둘이 찬양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선교에 대한 뜻이 있어서 대안학교 이런 교육들을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공교육에서 다 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거든요. 여기는 인경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예요. 우리 식구잖아요. 인천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럼 인천 서구라고 하면 어떤 동네인지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인천 서구에 경인에너지라는 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불 나가지고 막 다 탔죠. 그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어요.
그 동네는 망하면 들어오고요. 잘 되면 이사 나가는 동네예요. 편부편모 비율이 한 30% 정도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밥을 다 같이 먹는 횟수가 한 번도 없는 애들이 되게 많고요. 아이들이 방학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방학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방과 후라도 있지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식은 밥 먹고 다시 그냥 자기네끼리 학원 갔다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시리얼 말아 먹고 게임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아침 맨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맨날 지각하니? 너 그렇게 게으르면 안 돼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는 사건이 생겨요. 얘를 알아봤더니 부모님이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깨워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1학년짜리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동생을 깨워서 아침에 등원을 시켜주고 학교로 오느라 맨날 늦는 거였어요. 그걸 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얘네들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막상 12살짜리 아이한테 꿈이 뭐야? 라고 하니까 로또 1등이라고 쓰는 걸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 26이 됐거든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제자들이 24, 25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공교육 안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교사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 역시 꿈쟁이에서 그냥 부모가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음악이 좋아서 그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막상 이 사람도 앞에서 봤던 영상이랑 똑같아요. 아이가 생기고 책임져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현실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3년 정도 다녔을 때 우연히 누군가가 사장님이 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은 일이 있어요. 와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강의 한 번을 듣고 이 안에서 말하는 게 진짜라면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게 이 일인 것 같아. 우리 한번 5년만 집중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저는 말리려고 왔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고요. 요 아이 요맘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다니신 사장님들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꼭 굳이 백만장자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주변에 백만장자 있으세요? 나 친한 지인 5명 중에 백만장자 있다 하시는 분. 바깥에서 보신 적이 없죠. 근데 여기 왔더니 백만장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속물 집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돈이 뭐 이렇게 중요해? 돈돈돈거리네. 그런데 저는 그냥 이거는 분명했어요. 나이대를 불문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자유로운 삶, 여유 있는 삶. 이 노부부의 모습 보이세요? 젊었을 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했고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마트 주차장에서 한 80은 돼 보이시는데 할멈 타봐 이러면서 휠체어가 아니죠. 카트를 태워서 막 보낼 수 있는 이런 노부부 참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젊어서 아이가 있을 때는 그냥 이런 여유 있는 부모, 애가 자동차 사고를 내서 박았는데 애는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부모님이 막 되게 여유롭게 사진을 찍고 있죠. 괜찮아 임마 다 인생의 경험이야. 돈 안 중에 그거 뭐 너 안 다쳤으면 됐어. 다음에 더 큰 차 타고 나가라. 그래야 큰 사람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부모 되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것도 멋있더라고요. 이런 커플룩을 입고 다닐 수 있는 멋진 노부부. 멋지지 않아요? 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그냥 여유. 그런데 많은 우리나라 아빠들은요, 사실 현실 때문에 자꾸 쫓겨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6학년 아이들에게 아빠 하면 떠오르는 걸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침대에서 자는 아빠 그림이고요. 아빠 하면 떠오르는 건 근심, 고민, 절망. 6학년에 입에서 절망이 나왔어요. 슬픔, 힘듦. 그리고 소주병, 담배. 여기 보시면 또 아빠 자고 있죠. 무엇이 우리나라 아빠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아빠들도 축구 차는 아빠 되고 싶고요. 연 날려주고 싶고요. 주말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싶지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슬펐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일에서 자유로워지신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돈 때문에 하는 일에서 자유로워지신다면 그때는 돈과 관계없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찾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전 34살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39까지 6년 딱은 만으로는 6년이 딱 이제 되어 가고요. 그리고 나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한 명이었던 아이가 둘이 되었고 100일이었던 아이가 지금 7살 차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40대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돈 때문에는 이제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파이프라인이 두꺼워져 가고 있고 이제 향후 3년을 저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년은 또 이제 파트너들을 또 백만장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뛰게 되겠죠. 벨로시티니까요. 그래서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정말 천천히 가더라도 저는 이 나머지 세월은 돈에서 자유로운 시기를 갖게 됐어요. 제가 선택했고 제가 만들어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신지를 정해보세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태어나서 뭔가 도구를 정해요.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면 한 60세 정도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에서부터 자유로워지죠. 이때 좀 놀러 가려고 하면 어때요? 가본 데가 없어서 가고 싶은 데가 없죠. 해외여행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사진 속에 항상 아빠는 없더라고요. 진짜 돈 많이 버는 집들이 항상 사진 속에 아빠는 없는 거 아세요? 엄마들끼리만 놀러 다녀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좀 놀아보려고 하면 애랑 대화가 안 통해. 맨날 공부 잘하냐? 밥 먹었냐? 네 친구 이름 뭐라고? 친한 친구의 이름 한 명 아세요? 이런 게 아빠들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리고 놀러 가려고 해도요. 미국 13시간 비행기 못 타요. 연골이 닳아서. 머리를 하려고 해도 머리숱도 없고 뭘 좀 입술 바르려고 해도 다 찌글찌글해지고 그럴 때 말고 조금 다른 도구가 있다면 이만큼 일해야 될 걸 단축시켜서 좀 빡세더라도 전문 용어 나왔네요. 빡세더라도 세게 일하고 일로부터 빨리 은퇴하면 어때요? 좋으세요? 좋으신 분들 원하신다면 박수 한번 쳐줘보세요. 이 도구가 있다면 알아보실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스킨이라는 걸 저는 확신했고 이해했고 이걸 알아보는 시간까지는 거리가 걸렸지만 알아보고 나서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고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실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난 현재 만족해 라고 위안하신 분들 계세요. 혹시 여러분 삶은 개구리처럼 그냥 삶겨져 가서 익숙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오기가 귀찮은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스킨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 돈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된다. 현대인들의 메달은 그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내 걸 해야 돼요. 이건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해 주신 조언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뜨세요. 김밥 빠는 CEO라고 하는 자수성가한 대표 모델 김승호 회장이고요. CEO들의 CEO예요. 사장님들을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무일푼으로 시작해서요. 7번 망하고 8번 만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4천억대의 자산가를 빵원에서부터 시작했죠. 빚에서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민자 한인 중에서 가장 많이 성공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돈을 해주십니다. 많이 벌려고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시스템을 팔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가수가 신인 가수가 나타나서 굉장히 유행하는 노래를 들고 히트를 쳐서 큰 돈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신인 가수는 그 해 또는 몇 해 동안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사라져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인 가수가 나타날 거예요. 그 신인 가수가 버는 돈만큼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벌어요, 그 돈을. 그 신인 가수, 다른 신인 가수가 나타나도. 그게 바로 신인 가수를 보유하고 있는 매니저 회사예요. 그렇게 매니저 회사는 그 가수들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는 매장을 전부 다 프랜차이즈도 돼 있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매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면 저는 제가 김밥을 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제 입장에서는 사실 김밥을 파는 게 아니에요. 김밥을 파는 게 아니라 김밥을 파는 매장을 오퍼레이션하는 시스템을 미국 유통회사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유통회사는 저한테 뭘 사가냐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뭘 파냐면 그 회사에 갖고 있는 수백 개의 매장에서 김밥 매장을 운영할 만한 매장을 선택해서 그 매장에 지금 있는 상품이 유난하게 돌아가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사기 위해서 저한테 찾아오는 거고 저도 그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스템화지 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4년 전에 첫 매장을 받았을 때 김밥을 만들고 있었듯이 저도 김밥을 만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돈을 벌려면 무엇을 팔아라? 시스템을 팔아라. 예를 들면 예전에는 큰 부자들 어디서는 길 하나 닦으면은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돈 들어가죠. 그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또 뭘 했냐면 캡슐 커피를 거의 임대로 해주죠. 기계를. 그러면 캡슐 커피는 계속 재구매가 되나요? 이것도 시스템이죠. 그리고 질레트 면도기를 사서 쓰면 뭐가 재구매가 돼요? 면도기가 계속 재구매가 되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시스템을 팔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이 표를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업을 이 네 가지 안으로 넣어놓을 수 있어요. 크게 직장인, 자영업의 한 부류가 있고요. 사업가, 투자자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딱 봐도 부자가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을 것 같죠. 직장인 자영업들은요, 시스템이 없어요. 제로예요. 가게문 안 열면 돈 없죠. 직장 안 나가면 바로 월급 끊기죠. 내가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 돈이 들어오지 않는 시스템 제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은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든 인세든 판권이든 어떤 건물에 의한 거든 권리에 의한 것이든 어떤 시스템을 통한 소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개입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자는 동안에도 굴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로또를 사고요. 투자의 마인드를 어떤 사행심을 자극하는 거죠. 왜냐하면 왼쪽 안에서는 답이 없다는 걸 다 알지 않나요? 그래서 주부들은 부동산 공부하고요. 남자분들은 주식 공부하고요.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왼쪽은 끝이 없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매일 물동이를 날라야 하지만 오른쪽은 파이프라인을 까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노동이 있다 없다. 양쪽 다 노동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요. 누스킨 불로소득 아니야? 남 이용해서 등쳐먹는 거 아니야?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피라미드죠. 저희는 대기업에서 하는 비즈니스를 개인이 할 뿐이에요. 저는 누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어떤 네트워크라는 걸로 가둬두는 것도 상당히 조금 불만이에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크기의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대기업이 하는 걸 내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결국은 이 안에도 노동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끝없이 매일 돈 벌기 위한 노동이라면 여기는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짜기 위한 노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평생 들어오는 어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면 잘 찾아오셨어요. 근데 나 당장 돈 벌고 싶어. 그래서 나 6개월 하면 6개월에 얼마 버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질문이 잘못되셨어요. 네,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자, 세계의 슈퍼 갑부 8명이 전 세계의 인구의 절반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20년 전만 해도 28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앞으로는요. 이 세계가요. 온라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기에 오시기 전에 온라인에서 먼저 보신 분 있으시죠? 톡방에서 먼저 보셨다거나 요즘 되게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톡방에서 보고 오프라인에서 보면 어때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반갑죠? 되게 익숙하죠? 이미 알던 사람 같죠? 이미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쌀 사고 물 사세요? 쿠팡에 와서 해주지 않아요? 쿠팡맨이? 그게 더 편해요. 집 앞에 갖다 주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올라와도 되잖아요. 이미 이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앞으로 커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1차 산업시대에는 땅이 플랫폼이었어요. 땅 가진 지주들이 대대손손 돈을 벌었죠. 2차 산업 때는요. 공장을 가진 공장주한테 시집가고 싶었어요. 그죠? 3차 산업 인터넷이 나오고 하면서 소프트웨어가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혹시 빌 게이츠가 직접 와서 윈도우 깔아주고 가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집에 윈도우가 깔려있죠. 이게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로 간 거예요. 이제는요. 4차 산업에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스템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스킨은 한마디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 툴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뭐냐면요. 예전에는 다방에서 만났어야 됐죠. 그 동네 다방이 사랑방이었지.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죠. 저 때는 스카이러브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아이러브 스쿨 이런 거? 아, 여기 오늘 조금 연령대가 있으셔서, 네,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 아이러브 스쿨에서 이름이 똑같아서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런 플랫폼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것이요,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어플마다 이렇게 판을 깔아줘요. 이 중에 핸드폰 안에 하나라도 있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에어비앤비라던가 쿠팡이라던가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가장 성공한 모델은 에어비앤비 볼까요? 아마 젊은 친구분들은 제주도 가실 때나 할 때 뭐 호텔 잡건 할 때 다 에어비앤비를 잡으실 거예요. 얘는 호텔 방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런칭이 되어 있고 하나도 방을 갖고 있지 않지만 방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빌리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어플 하나를 플랫폼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호텔 업계 1위인 힐튼 호텔과 주가가 거의 맞먹어요. 기업의 그 총액이. 이만큼 판을 어떻게 까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계속 오게끔 하는 곳이 온라인 가상시대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사 도우미 어플도 있어요. 저 이 도우미 썼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해주세요. 저 이분 다음에도 모실래요? 하면 그걸 보고 그 동네에 있는 분이 또 가사 도우미를 불러요.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신기하죠. 별의별 어플이 다 플랫폼으로 깔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돈을 벌 때 생각해야 될 건 누군가는 판을 깔고요. 누군가는 소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소비하세요? 까세요? 까세요? 그러시면 뭐 벌써 우리 요즘에 애들 공부 많이 시키는 거? 코딩 다 아시나 봐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저는 주로 그냥 다 쓰기만 하거든요.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런데 돈은 누가 벌까요? 까는 사람이 벌까요? 소비하는 사람이 벌까요? 네. 그럼 우리도 플랫폼을 가지려면 깔아야겠네요. 그러면서 아이들 그렇게 코딩 교육 시키시잖아요. 하지 마세요. 누스킨이 더 빨라요. 훨씬 빨라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앞으로는 데이터가 승자와 패자를 가릴 것이고 이미 이 경제 속성, 디지털 경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포춘 500기업의 반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중산층이 앞으로는 와르르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자, 이 모델 참 예쁘죠? 너무 섹시하죠? 사람이 아닙니다. 디지털 모델이에요. 영국의 한 작가가 만들어낸 디지털 모델인데 너무 실제적이죠? 근데 디지털 모델 남자도 있어요. 근데 수많은 기업들이 사람 모델을 채용하지 않고 요즘에는 인스타 이미지로 팔려나가는 거 아시죠? 인스타그램 이렇게 펼치시면 막 광고가 계속 떠요. 거기에 굳이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하고 콜라보를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090년에 미래 계급을 전망한 것이 서울대학교에서 나왔어요. 2090년에 크게 4개의 계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계급은요, 이 플랫폼을 소유한 소유주 0.001%의 1계급이 있어요. 깐 사람은 0.001%인 거예요. 그럼 2계급은 누구냐? 그 플랫폼 위에서 스타가 되는 사람, 몇몇의 연예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창의적 전문가, 예체능 스타 등 어떤 유튜버 같은, 대도서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 2계급인데요. 이 사람도 0.002%밖에 없대요.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들도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 다음에 3계급은 놀랍게도 놀라지 마세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3계급은요. 예,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인공지능이 3계급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들이 나머지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4계급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최하위 단순 노동자 계급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네, 이것이 나의 때는 아니어도 내 자녀 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을 소유하시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이것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 전에 자유롭고 안정되고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생존을 위해서도 플랫폼을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대안을 찾는 시대가 옵니다. 실제로 누스킨 저 사장님하고 하고 싶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트렌드는 바로 이 세포 마켓이에요.
개인이 물건을 홍보했을 때, PPL처럼 홍보했을 때 이미 연예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게 이미 데이터로 다 나와 있어요. 저 아는 친구는요, 아이를 하나를 기르는데 그 아이가 엄청난 그 약간 이렇게 엄청 몸무게 많이 나간 그런 육중한 꼬마애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인싸예요. 3살밖에 안 됐는데 지나가면 엄마들 걔를 다 알아봐요. 팔로워가 몇십 K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아이 기저귀를 자기 돈으로 사본 적이 없고요. 분유도 자기 돈으로 사본 적이 없고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다들 협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포츠웨어 이런 거 보충제 자기 돈으로 사 먹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직업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스킨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누스킨 사업을 시작하시면 스스로 플랫폼을 깔지 않으셔도 이미 있는 플랫폼 안에서 누스킨이라고 하는 타겟팅화되어 있는 특수 제품, 그러니까 홈케어, 그리고 안티에이징, 그 다음에 내면을 이너뷰티 제품으로 모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 제품들을 소비자와 본사가 직거래할 수 있게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걸 내가 직접 깔아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걸 만들어줬어요. 플랫폼을 구축도 해줬는데 분양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회사가 갖지 않고 소비자 회원에게 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원 가입하실 때 돈 내셨나요? 아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누스킨은 가맹비도 없고요. 가입비도 없고요. 얼마치 쓰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자, 보통 대기업에서는 회원을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막 사고 파는 거 아세요? DB라고 해서 이걸 막 사고 팔아요. 그래서 신문에나 이런 데도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런데 대기업 또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건물을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싸이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죠. 또 베스트셀러 판권 이런 것들이 자산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도 누스킨을 하려고 할까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왜냐면요, 얘네들은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이 자고 일어났더니 두 채가 되나요? 아니에요. 맨날 감가상각되고 공실 나와요. 자, 그다음에 노래가 자고 일어났더니 주인님 제가 강남스타일 2를 썼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책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더 웃긴 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낳고요. 그 확장 속도가요. 제품이 끝내주고 엄청나게 좋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다면 엄청나게 확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신다면 한번 실험해보세요. 누스킨 안에서. 진짜 그렇게 되는지. 자, 누스킨의 비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의 비전은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다단계 회사가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통의 대부분 다단계였어요. 유통이 다단계인 거 너무 익숙하시죠? 다단계에 대한 편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시는 옷 시실 날실 내가 집에서 엮어서 재봉지를 박아갖고 입고 왔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운동화 밑창 고무에서 수액 긁어가지고 내가 틀에다가 짜서 밑창 박아갖고 왔다 하시는 분 없죠? 유통이 다단계인 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마진이 단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했죠. 그런데 이 유통 때문에 가격이 제품력이랑 상관없이 비싸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형 할인마트, 홈쇼핑, 인턴 쇼핑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뭔가 유통이 간소화돼서 조금 싸게 쓴 것 같지만 우리의 우리의 위치는 여전히 소비자예요. 맞아요? 여전히 소비만 할 뿐이에요.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서 포인트 어떻게든 적립하려고 한 군데만 가죠. 그래도 우리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직거래 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지식정보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직거래를 개인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제품을 유통까지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 가장 FM적으로 그 학문을 펼쳐나가고 있는 회사로 인정받는 것이 누스킨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여기는 소비자일 뿐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뭐라고 하게요? 좀 똑똑한 말로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소비도 하지만 내가 써본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소개해서 기미의 염정아 같은 사람이 내가 우리 동네에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프로슈머라고 하고요. 그런데 내가 전통적인 비즈니스 성공을 하려면 사장님들이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이걸 다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건희,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정주영 씨,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평범한 저는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군가 해주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혜택은 또 내가 다 가져가면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그게 누스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은 비즈니스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유통 비즈니스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이 5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트렌드에 맞는지, 제품은 얼마나 끝내주는지, 팔려 나갈 만한지, 그리고 회사가 단단한지, 시대적인 타이밍 맞았는지, 그리고 이 보수를 진짜로 나에게 제대로 지급해 주는지, 지급 가능한 현실성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냥 단순하거든요, 사실은. 아줌마가 뭘 알겠어요. 그냥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근데 알면 알수록 더 신기한 지니 같은 것 같아요, 누스킨이. 처음엔 진짜 요만한 것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조금 알고 보니까, 뭐 회사가 이래? 뭐 이렇게 정직해? 뭐 이런 제품을 만들어? 막 이런 놀라운 것들이 6년 차인 지금도 볼 때마다 더 새로워요. 그래서 갈수록 흥분하게 되고, 더 목소리가 커지고, 더 방정 맞아지는 것 같아요. 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모르시죠? 평소에 지나다니면 말도 잘 못해요. 쑥스러워서. 근데 누스킨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누스킨은 제가 봤을 때 이 비즈니스로서 참 매력이었던 건 뭐냐면 이 5가지가 모두 된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리스크가 있냐? 리스크가 없더라고요. 투자한 게 없으니까. 하다 그만두면 좀 창피한 거? 제 다단계 하다 말았어. 뭐 이런 창피한 거 말고는 리스크가 없어요. 지속 가능하냐? 네, 지속 가능하겠더라고요. 애 키우면서도 제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간 조정하면서 되겠더라고요. 확장? 네. 제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저의 시스템이 굴러가니까 확장이 되고 너무 신기한 건 속도도 점점 빨라져요. 상생 가능한지. 저는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만 잘 사는 것보다 제 주변을 좀 함께 잘 살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또 다 함께 사는 우리라는 이름의 다울반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심플하게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누스킨 전단지를 딱 펴놓으시고요. 파마엑스 전단지를 펴놓으시고요. 여러분 막말로 저 만나서 이 닦기 시작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리고 저 만나서 머리 감기 시작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원래 쓰고 있는 샴푸, 치약, 뭐 바디워시, 영양제, 다이어트약 뭐 이런 거 있으시죠? 있는데 누스킨으로 대체 가능한 게 있으시다면 한번 동그라미 쳐서 바꿔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썼는데 100만 원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10만 원 쓰고 있었으면 10만 원치 바꿔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좋다면 한번 전달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막 과소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써보고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보세요. 저희 남편은 바디바를 쓰고 무좀이 났어요. 그래서 저에게 모델이 되어서 제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 무좀 난 거에. 그리고 살이 120kg까지 쪘었거든요. 그럼 맨날 피곤한 거 아세요? 120kg 정도 찌면요. 밥만 먹으면 그냥 자요. 근데 32,000원밖에 하지 않는 뭐게요? 오버드라이브를 먹더니 밤 12시에 일어나서 빨래를 개는 거예요. 32,000원밖에 안 하는 게. 그래서 큰 금액이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빨간 단추가 눌리실 수 있는 어떤 제품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전달해 보세요. 전 누스킨 너무 감사해요. 저예요. 괜찮나요? 왼쪽이 15년 전이에요. 그 전 사진은 더 추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이 채워졌죠. 네, 그 참 땡큐 누스킨이에요 정말. 그리고 큰애 낳고 30kg, 둘째 낳고 30kg. 그런데 이렇게 고무줄처럼 바로바로 돌아오고요. 큰애 낳았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3달 전에 그냥 휴직했었는데요. 둘째 때는 낳기 전주까지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참 누스킨이 감사하다. 정말로 내 몸 상태가 18살 때 몸으로 계속 돌아가게 도와주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것을 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이 에이즈락입니다. 예전에 누스킨은 화장품 회사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화장품 회사인 줄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제대로 아시는 분은 누스킨을 안티에이징 리딩 컴퍼니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안티에이징을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동안에 혁신적인 제품들을 거의 1년마다 나옴으로써 지금 이제 루미스파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에이즈락의 대중화를 끌어가고 있고 매년 이것 때문에 성장을 해왔어요. 자, 이 3분이 누스킨을 창업한 사람 3분이세요.
35년 전에 20대 청년 3명이 정말 좋은 것만 넣은 화장품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500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했고 그때 아무도 성공할 거라고 장담하지 않았어. 넌 진짜 망할 거야. 화장품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자신들의 신념을 믿었고 그걸 믿어준 사람이 있었고 지금 54개국에 런칭이 되어서 크게 4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를 나눠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누스킨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스킨으로 제품의 매력을 느꼈어도 파마넥스를 유통하실 수 있고요. 나는 다이어트로 입문했는데 기부 사업도 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4개의 계열사인 아이템들을 모두 유통하실 수 있는 판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에이지락이 더해졌죠. 한마디로 나이가 들어서 꺼져버린 스위치를 다시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을 집어넣어서 켜주는 개념이에요. 이 자세한 거는 여러분 초대하신 분과 조금 더 자세하게 체험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한마디로 망가졌던 세포가 92%까지 재생이 된다면 기억력 또는 뭐 노화된 관절, 피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청춘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전 이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몸의 안팎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돈을 떠나서 그거 먹고 싶지 않을까요? 먹고 싶겠죠. 특히 치매 있는 분들이 뇌가 만약에 기억력이 점점 돌아오신다면 어떨까요? 집안에 병자가 없는 것만으로는 저는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 에이즈락이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LG경제연구원에서 이런 글을 책으로 써낸 적이 있었어요. 책은 함부로 쓰지 못하는 거 아시죠? 이게 현재 노화 방지를 내세우고 있을 뿐 예방만 돕는 수준이지 노화를 직접 지연시키고 치유하는 등 확실한 효과는 지니지 못하고 있다. 만약 노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고 직접적인 효능을 지닌 제품이 등장하면 주류를 이루는 보조적 수단 제품들 단번에 제압해 안티에이징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이다. 예측했어요. 현재 노화는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LG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이 사진이 날라왔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거고요. 이분 지금 70세가 넘으셨어요. 이 당시에 이 얼굴로 바뀌시고 100만장자가 되셨고요. 지금은 2천만장자 사장님이세요. 미국 가면 만나실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고요. 믿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뉘었겠죠. 믿으신 분은요.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이거 기술 들어있는 제품이 뭐야 하고 어떻게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옷이 찢어지면서 그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믿지 않았던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구경하셨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제품으로 100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보고 그때 소비를 하기 시작하셨죠. 플랫폼을 까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에이즈락이 들어있던 제품이고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돈에 대해서 비즈니스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 돈을 벌죠. 예, 애플 주가보다도 훨씬 올라갔었던 이때가 바로 에이즈락 기술이 발표됐던 때예요. 이후로 누스킨은 엄청나게 급물살을 탔고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회사의 성장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2003년, 2009년, 13년 그리고 작년까지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패종식을 여러 번 올리는 아주 믿음직한 건전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즈락 기술이 그 후로 계속 접목돼서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아직 이거밖에 없어요. 이 자리 비즈니스를 알아보시려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 유통 판권을 여러분이 가지시는 건데 여러분이 아직 그림이 이렇게 크게밖에 안 들어가는 10가지도 되지 않는 제품군이 있는 이 초반에 오셨다는 게 너무 행운이시라는 거죠. 나중에 딱 왔는데 에이즈락 그림이 막 한 50개씩 막 뜨면 이미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누스킨 소비자는 2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누스킨 사업자는 10,000명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요구르트 아줌마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요구르트 아줌마가 5만 명이에요. 누스킨 사업자가 10,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누스킨은 국민기업이 될 것이고 국민기업이라고 하면 내 집마다 한 집에서 그 택배 박스가 나오면 국민기업이래요. 지금 농심 이런 것들이 좀 그렇다고 해요. 누스킨이 앞으로 그런 기업이 됐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옆동에 누스킨 100만장자 살아. 너 왜 누스킨 쓰지 않아? 왜 사업은 안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셔도 누군가는 제품을 쓰게 돼요. 어저께는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저희 집 10층에 6학년짜리 꼬마애가 G3 박스를 분리수거하려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한테 쓰니? 라고 물어볼 뻔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전하게 돼 있어요. 왜냐, 에이지락은 이런 거거든요. 17살 때 사진이에요. 40살이에요. 그냥 이렇게 늙을 수 있으면 어때요? 제가 직접 만났는데 더 멋있어요. 홍콩의 백만장자 크리스 추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85세의 천만장자 사장님이십니다. 이분 70세에 시작하셨어요. 언제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어디다 돈을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비포 애프터입니다. 이게 뭐게요? 혹시 땡기미 수술이라고 아세요?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부 속이 꺼지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톡스를 넣었다가 그냥 살을 늘어진 거를 땡겨서 박는 수술이에요. 자, 얘를요, 열어요. 땡겨요. 빨리 넘어갈게요. 꼽아요. 그 꼬매고요. 눈꺼풀 쳐졌어요? 잘라서 땡겨요. 나머지 잘라내고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 호스를 끼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 얼굴이 돼요.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해야 돼요? 그럼 피부가 고무해요? 그런데 이런 데다 돈을 쓴다고요, 사람들이. 저거 한 번 하는데 300만 원 막 이래요. 갈바닉 얼마죠? 30만 원. 네, 집에서 하는 게 저희 애프터가 훨씬 예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4개의 마켓 안에 모든 누스킨의 아이템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0대여도 괜찮고 60대, 70대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4개의 마켓은 바로 다이어트 시장, 코스메틱 시장, 건강기능식품 시장, 안티에이징 시장입니다.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죠, 포션이. 그래서 누스킨은 비즈니스로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제품인데 가격 경쟁력까지 있어요. 다른 데는 노화를 예방하는 차원이지만 누스킨은 노화를 그냥 묶어버려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좋아졌을 때 내가 모델이 된다면 저절로 퍼져 나갈까요? 소개할까요? 무좀 옆에 무좀이 있고요. 뚱땡이 옆에 뚱땡이가 있어요. 여드름 옆에 여드름 군단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들의 고민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탈모 옆엔 탈모 있어요, 또. 아시죠? 예. 네. 그래서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1개를 갖는 건 월급 봉투 1000개를 갖는 거랑 그 이상이라고 했어요.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랬는데 작년 10월부터 이제는 제품이 혁신이 아니라 보상이 혁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벨로시티의 맛으로 아마 8% 쉐어링 보너스를 받아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제품이 너무 좋아.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경험을 쉐어할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8%의 즉각적인 보상을 주급으로 주고요. 사실 그날 발생하지만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정산해서 받는 거고요. 매일매일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림이 갑니다. 내가 오전에 소개하면 오후에 알림이 들어오고 오후에 소개하면 또 밤에 알림이 또 와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낳기 때문에 소비자 군단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연결된 모든 회원들에 대해서 내가 다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대리점 판권을 따시게 되면 8% 플러스 전체 매출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5에서 40%를 또 받으실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제품을 한번 유통해 볼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함께 유통 조직을 짤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고 기회가 열려있느냐 열려있지 않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통 조직을 짰을 때는 백종원이 프랜차이즈를 냈을 때 보통 로열티를 한 1.3% 가져가거든요. 그 되게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맥도날드나 파리바게트 같은 로열티들은 3%에서 3.5%까지 가져가거든요. 누스킨은 온라인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발생하는데 최소 5%부터 시작합니다. 많게는 15%까지의 로열티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씩 게임의 판 깨듯이 가져가시는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이 가능한 건 쉐어링 8%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모든 걸 그럼 확인할 수 있냐? 있습니다. 마이누스킨이라는 어플을 까세요.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매일 발생하는 쉐어링 보너스 알람이 갈 거고요. 내 회원이 뭘 샀는지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신규 회원이 누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알람을 해주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대만, 홍콩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이 사는 것까지도 실시간으로 반영이 다 돼요. 너무 신기하죠? 거기다가 회원 가입을 하신 모든 회원에게 대리점 판권을 따지 않아도 개인이 유통할 수 있는 쇼핑몰을 무상으로 제공해줘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시킬 수 있는 링크도 그냥 보낼 수 있고요. 여러분 입맛에 따라서
메인에 있는 제품군을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 지금 피트니스 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쇼핑몰을 오픈을 해서 메인에 이분 아예 다이어트 상품으로 깔았어요. 그럼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이렇게 특화된 자기만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트 하나 만드시려면요, 최소 2억은 든대요. 그걸 무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레버러지가 레버러지를 일으켜서요. 제가 사업 초기에 제가 직접 만든 회원이 7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 후에 들어가 보니까 전달이 되어서 276명으로 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했나요? 제품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일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알람이 뜨실 거예요. 이거 받아보신 분? 있으실 건데요. 많이 받아보셨죠? 네, 저희 회원분들이 예전에는 대리점을 따야 얻었던 보상을 지금은 소비자만으로 얻으니까요. 너무너무 소개가 빨라지고요. 그래서 되게 바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벨로시티라는 보상이 오고 나서 커미션 추이가 이렇게 뛰게 되었어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돈이 되니까 이제 너무 재밌어 하고요. 열심히 회원망이 저절로 확장되고 있는 분들은 뉴스킨으로 전업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대 분들도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고, 어디 가서 1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얼마 받죠? 8,500원 받죠. 루미스파 한 대를 내가 입소문 내주면 얼마 받게요? 22,000원이 들어가요. 3시간 동안 알바하는 값이 내 루미스파 한 대 전달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부업으로도 그렇고 투잡을 하신 분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지렛대 효과로 내가 나와 함께 그도 돈 벌 수 있게 돕는다면 서로 함께 팀을 이끌어 나가게 돼서 이렇게 함께 팀을 만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 보상 때문에 누스킨의 문화가 나오는 거 아세요? 앞에 있는 보상 이해하지 못하셔도 돼요. 하지만 누스킨은요, 함께 돈을 버는 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뭐냐면요, 전통적인 비즈니스 이런 형태예요. 자, 맨 위에 비즈니스 오너, 대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E는 인플로이라는 뜻이에요. 인플로이가 인플로이를 부리죠. 부장, 차장, 과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플로이들의 왕 되려고 더 좋은 스펙 따려고 하고 유학 갔다 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S는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이에요. 뭘까요? 1차 하도급, 2차 하도급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시스템을 지켜주나요? B의 시스템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스킨은요,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모두가 B가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군가를 등쳐먹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낚시를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낚싯대 하나를 들이워요. 좀 똑똑하면 이런 걸 하죠. 똑똑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이분의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바빠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면 큰일 나요. 허리도 못 펴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 많이 낚았는데 나중에 병원비로 다 쓰고 가죠. 네, 똑똑하신 분들. 하지만 이게 다 물고기예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물을 모아서 모으세요, 풀르세요 막 이렇게 해서 함께 낚을 수 있다면 이것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과도 더 많겠죠. 네, 이것이 바로 누스킨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스킨의 온라인의 플랫폼의 장점과 아이템의 장점이 합쳐지면 놀라운 비즈니스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여러분이 무상으로 제공받으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공짜로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아세요? 자꾸 동글뱅이가 그려지고요. 내가 내년에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 내가 이제 뭐 해야 되지? 라는 게 계속 떠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중에서 바깥에서 이걸 직접 하시려면 너무나 많은 노력과 돈과 멘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스킨은 기회를 허락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이 네, 누스킨의 성공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누스킨의 성공자분들은 참 겸손하시고 정말 저분들이 하면 나도 해볼 수 있을까라는 도전의식이 생겨요. 2004년에 100만 장자가 이 정도 있었어요. 한국에. 12분 있었고요. 500만 장자 한 분밖에 없었어요. 1000만 장자, 2000만 장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9월에 100만 장자가 151명으로 뉴스킨에서만 나왔고요. 500만 장자 18분, 1000만 장자 8분, 2000만 장자 3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벨로시티라는 게 작년 10월에 왔죠. 벨로시티는 속도전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벨로시티 5년이 지나면 딱 10배씩 늘 거라고 예상하는 게 본사의 예측이에요. 10배요. 5년에 10배. 여러분, 한국에 뉴스킨 100만장자가 1,500명이 되는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되세요? 도시마다 100만장자가 몇십 명, 100명이 넘는 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인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고 싶으십니까? 전 들어갈 거예요. 이쪽은 있으시겠네요. 있고 싶으신가요? 네,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괜찮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작년에 홍콩에 다녀왔을 때 젊은 100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봤어요. 다 신규 100만장자, 이분 신규 500만장자예요. 누적으로 60억을 버신 분이고요. 정말 젊죠? 신규 100만장자예요. 20대 신규 100만장자. 몇 살 같아 보이세요? 25 정도밖에 안 돼 보이죠? 신규 100만장자입니다. 그리고 팀헬리트 최고 직급자고요. 제가 이걸 보고 뚜껑이 열렸어요. 그런데 정말 장담컨대 3년 내에 뉴스킨에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수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이 있지만 이 안은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트루먼 헌트라고 하는 뉴스킨의 창립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요. 블루 다이먼드 피인정을 받았고 저는 다시 꿈을 꿉니다. 2021년 글로벌 컨벤션에 100만장자 PA 최고 직급자로 무대에 오르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선포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바라시는 게 있다면 바라지만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꿈을 가르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었는데 막상 현실에서 부모님이 돈 때문에 술 먹고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나왔고 바로 퇴직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달라질 거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가정이 또 바뀌실 거예요. 저는 그 가치를 엄청나게 크게 보거든요. 기도만으로 해줄 수 없던 것을 제가 뉴스킨으로 함께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사명은 뉴스킨의 훌륭한 제품과 플랫폼, 보상을 통해 선의의 도구를 각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삶의 선택권이 스스로에게 있는 꿈꾸는 가족을 배출하고 이 땅의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저희 남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뉴스킨을 만나서 꿈이 꾸어지니까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기띠를 하고 이 강의장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다들 호랩인 줄 아셨거든요. 너무 와이프가 도망갔나 봐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함께 꿈이 꾸어지고 저희가 행복해지니까 아이들이요 맺힌 데가 없이 자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도 이제 4살이 되었고 어떤 부모로 살고 싶으신지 한번 정해보세요. 뉴스킨의 가치는 돈뿐이 아니거든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원 세러머니예요. 항상 저희 남편이 성악을 해서 발성이 좋아요. 항상 하원을 할 때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재밌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취미거든요. 선생님들이 맨날 아버님 백수는 아니시죠? 이렇게 대부분 엄마가 오는데 저희 집은 아빠가 가니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빠와 부대끼고 또 아빠와 추억이 많아요. 네, 그래서 육아 데디를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제 1학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녹색 아버지가 될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다 와서 또 기쁜 소식을 듣고 왔어요. 네, 셋째가 임신됐더라고요. 그래서, 6주래요, 벌써. 제가 사실 티알라이트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챌린지가 너무 잘 되다가 해독이 너무 잘 됐나 봐요. 40대 시작의 선물을 셋째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받을 일이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로도 네트를 짜고 가정에서도 네트를 짜고 이런 확장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 팀의 꿈꾸는 가족들이에요. 저희가 꿈을 꿨기 때문에 저희 팀에도 이렇게 꿈꾸는 가정들이 복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이 함께라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how to는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시면 어떻게든 되게 돼 있어요. 옆에 오늘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분이 도와주실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들이 인경센터가 도울 것이고 저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뒤에 이제 500만 장자 이병진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전 더 크게 발견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종화 사장님. 셋째를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로워지면은 그렇게 셋째가 생기는 건가요? 얼른 저는 공정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 잘 해주셨죠. 정말 오늘 아침에 또 기쁜 소식이 있어서 더 저희한테 에너지를 쏟아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들었다고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